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은 임시 공휴일이었는데요. 맘 놓고 쉬기가 참 어려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14일부터 오늘까지 무려 7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한 감염이 콜센터와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 다중이용기관으로 옮겨지고 비수도권으로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돌아온 상주에 사는 67세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안동의료원에 입원해 있고요. 한편 포항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가 병원 이송을 앞두고 도주해버리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의료 인력과 방역당국 그리고 온 국민의 애타는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반성 없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더 이상은 이대로 놔둘 순 없을 것 같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영림 모델 손예진입니다.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은 영림도 좋은 건 다 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회사가 키친바스도 잘한다는 거. 이제 인테리어 하면 도어, 키친바스 모두 잘하는 영림이죠. 영림을 만나면 공간이 예술이 된다. 영림 키친바스. 배우 한효주입니다. 단지 앞 푸른 숲과 예정된 초중학교, 추진 중인 GTX와 7호선으로 서울까지 더 빠르게. 양주옥정의 마지막 노블랜드가 찾아옵니다. 양주옥정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 8월 중 오픈 예정. 1688-6800, 1688-6800 대방건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대한민국 가구 전시회 코펀 8월 27일부터 4일간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 가정용, 사무용 가구는 기본, 인테리어, 원부자재, 목공기계까지 최신 트렌드를 한 곳에서 대한민국 가구 전시회. 우리의 퍼니처 페어 코펀.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논스톱.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해요. 삼양 바이오팜.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돈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돈 암돼지.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경제 이슈 짚어보는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2달하고 보름여가 지났습니다. 그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 어떤 의정 활동으로 시간을 보냈는지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안동 예천이 지역구인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낙동강 전선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시작합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주식 부자 얘기 잠깐만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뭐 일본 성장률 그리고 우리 경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코로나 확산세가 아주 가팔라지면서 상당히 위기인 상태인데. 그런데 이런 상태가 이제 주식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사실 우리 뭐 주식 부자 1위 하면은 딱 삼성 이건희 회장 생각나는데 부동의 1위. 네. 그 다음이 카카오의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차지했어요. 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제쳤네요.
네. 예, 이런 기사,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될까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예. 둘째는 좀 늦은 감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요. 예, 예. 우리나라 뭐 대표 부자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 이렇게 뭐 SK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이 사실은 이 제조업체들이에요. 그렇죠. 제조업. 예. 예. 제조업체들인데 사실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의 상장 기업 중에서 상위 한 50대 기업을 쭉 리스트를 뽑아보면요. 네. 제조업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예. 뭐 애플이 1위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예. 기껏 안에 있는 게 뭐 전통적인 통신업체 중에서 뭐 AT&T라든가 베리존 같은 통신업체가 좀 있고, 예. 그리고 뭐 도요타라든가 이런 아니면 이제 정유업체들을 좀 이제 묶여 있는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사실 쇠락한 것은 2000년 전후에 이제 그러니까 승부가 나기 시작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산업 체계 재편이 좀 늦어지면서 그러니까는 사실 뭐 우리 사회에서 생각할 때는 김범수 의장이 이재용 부회장을 제킨 게 굉장히 쇼킹한 뉴스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쇼킹하게 받아들였었어요. 이 예. 뉴스를 보고. 예.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삼성이 그 어떤 하나의 삼성의 위상이 예.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하나의 상징처럼 이렇게 돼버렸죠. 각인돼 버렸는데 예.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기업들도 이렇게 순위가 잠깐 바뀌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렇죠. 바람직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새로운 기업들이 흥하는 기업도 생기고 또 네. 이제 게임에서 밀리는 기업도 생기고 이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건강한 거죠, 사실은 예. 생태계가요. 우리 뭐 산업 생태계의 어떤 이 변화, 이 추세 앞으로도 뭐 계속 이런 흐름은 계속될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요 보니까 왜 교수님 혹시 삑주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BBIG 삑 주식. 들어본 것 같은데 제가 저기 정확한 뜻을 모르겠습니다. BBIG라 해서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주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뜬다는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그렇죠. 그냥 결국은 이제 뭐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우리가 유행어가 된 것처럼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디지털 이제 그러니까 그 업체들인데요.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야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는 또 이 코로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더 자연 주목을 더 받게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주식 순위에서 좀 이제 주목을 하는 거는요. 삼성전자가 여전히 그러니까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카카오의 한 56배 정도 됩니다. 그렇겠죠. 예, 매출액은. 영업이익도 한 88배가 넘어요. 그런데 기업 가치로 보게 되면요. 기업 가치로 보게 되면 한 2.8배뿐이 안 돼요. 삼성전자가 카카오에 2.8배밖에 안 된다. 근데 이런 현상은 이제 미국 기업에서 예를 들어 월마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하고 비교할 때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생겨요. 월마트이 그러니까 돈은 더 많이 벌어도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은 더 많아도 절대적으로요. 아마존보다. 근데 기업 가치는 훨씬 더 아마존이 한 3배 가깝게 되게 높습니다.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럼 이제 그건 뭐냐면 기업의 주가는 결국은 수익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주목하는 게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입니다. 미래 가치, 미래 성장 가치. 그러니까 현재는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많이 못 벌어도 향후 이제 성장 가능성을 이제 그러니까 높게 보는 게 바로 이런 이제 플랫폼 사업들 같은 경우들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이 플랫폼 사업의 이제 그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카카오 같은 경우인데 카카오가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삼성전자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비해서는 굉장히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제가 이제 좀 아쉬운 건 이제 좀 내막을 들여다보면요. 카카오의 영업이익률이요. 결국 이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영업이익률인데 이게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 그래도 15% 되는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는 한 10% 정도뿐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 이런 기업들,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훨씬 높을 것 같은데, 30, 맞습니다. 40%는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높아야 돼요. 예. 높아야 되는데, 그 낮은 게 제가 이제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것이고요. 아, 왜 예. 그러냐면 이제 이런 기업들은 주로 이제 하는 게 보게 되면 뭐 게임이라든가 콘텐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추가로 이제 그러니까는 고객들한테 공급을 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발생 안 하는 이제 이런 특성을 그렇죠.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은 겁니다.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의 이제 소위 말해서 애플이나 구글은 한때 그러니까 한 35% 정도까지 이렇게 영업이익률을 그랬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카카오는 지금 10%라는 얘기는 10%는 제조업 중에서 좀 영업이익률 높은 제조업체들이 한 이 정도 돼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좀 이제 실망스럽다는 거죠. 이 카카오나 뭐 네이버나 영업이익률이 이전에는 좀 많이 높지 않았나요, 혹시? 네, 높았었죠. 초기에는요. 아, 근데 이렇게 많이 줄었군요. 예. 그럼 이제 이게 왜 그러냐를 보게 되면요. 예. 우리가 이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한때 그러니까 한 30, 한 5, 6% 이렇게 영업이익률 되다가요. 예. 이게 한 쭉 줄어들어가지고 최근에 한 25%, 20에서 한 25%만 떨어져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 플랫폼 사업들이 자기들이 확보한 이제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미래 사업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그걸 좀 못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아, 예. 근데 우리나라 카카오는 내가 봤을 때 너무 조로해버렸어요. 아, 그래요? 예, 조로해가지고 주로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러니까는 소위 모바일 업체들이 하는 이런 사업들, 예. 뭐 음원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거 다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그러니까는 카카오가 플랫폼 사업 모델이라든가 콘텐츠에서 새로운 어떤 콘텐츠, 새로운 플랫폼 사업 모델을 한 게 있는가 보게 되면 안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카풀 사업 뛰어든 것도 그건 사실 뭐 그러니까 우버 같은 이런 형이 저거를 흉내낸 거고.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좀 이제 이 플랫폼 사업 모델의 결국은 결정타는 면은 자기들이 확보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아무도 안 한 사업을 시장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야지만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수익성도 이제 크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보인다는 점에서 좀 이제 미래가 좀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불투명하다 이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일 그래도 앞서 나가는 그 기업인 것 같은 카카오나 뭐 네이버마저도 앞으로의 과제가 상당히 많이 있군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우리 최백은 교수님이 전공 분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제 일본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공식적으로 이제 나온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하다가 경제성 2분기 성장률 얘기하다가 일본 나왔습니까? 여쭤봤는데 저 전망치인가요? 뭐 그 정도 추정치만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마이너스 27.8%라는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성장률이 나왔어요. 이거 맞습니까? 아니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성장률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는 이 수치상으로는요. 일본의 성장률이 정부가 가는 기록이요. 1955년부터 이제 추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955년부터 이런 기록들이 있군요. 성장률. 했는데 1955년 이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최저치예요. 그러니까요. 역사적으로 최저치고요. 1955년이면 지금부터 그러니까 벌써 한 몇 년입니까? 65년 전. 이때 65년 동안 그러니까 자산 최저치라는 점에서는 충격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률 이제 마이너스 27.8이라는 숫자를 좀 이제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되게 보게 되면은 전기 대비해서 이제 성장률이 하나 나오고요. 1분기 대 그게 이제 마이너스 7.8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이너스 7.8로 앞으로 4분기가 똑같은 성장률이 지속될 경우에 이제 이게 마이너스 27.8%입니다. 이 얘기 혹시 뭐 연율로 마이너스 27.8 이 얘기 아닙니까 혹시? 그렇죠. 이 말이? 그러니까 연율로 마이너스 27.8. 얼마 전에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연율로 마이너스 33%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미국보다 조금 좋게 나왔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을 흉내내가지고 일본이. 우리가 되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전기 대비하고 전년 동기 대비를 발표하는데 두 개만 발표하는데. 미국은 이제 그러니까 전기 대비를 연율로 환산한 거를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근데 일본이 이거를 이제 최근에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전년 동기 대비도 발표하는데 일본은 발표하는데
이건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이번 발표에서요.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그게 발표되면은 뭐 마이너스 뭐 8% 뭐 10% 이 정도 나오겠군요. 대략적으로. 예, 한 그 정도로 저도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오늘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명목 GDP라고 해가지고 물가 고려하지 않고요. 이거는 나왔어요. 얼마나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올해 2분기가 나온 게 한 6조 엔 정도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난해 2분기가 한 556조 정도 됐었어요. 10%. 그러니까 한 50조 엔 정도 줄어든 거죠. 이게 언제 정도 규모냐면요. 이게 아베가 집권한 게 2013년인데 2013년 2분기 수준으로 후퇴한 거예요. 7년 전으로 간 거군요. 이게.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더 오래전에는 1995년 수준이에요. 잃어버린 그 20년, 30년 그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베 집권 이후에는 요 아베 집권해가지고 올해 2분기까지 일본은행이 찍어낸 돈이요. 찍어낸 돈이 502조 엔입니다. 뭐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502조 엔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GDP가 506조에 지금 GDP 규모만큼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오히려 후퇴를 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7년 동안에 모든 재정을 다 투입해서 야금야금 조금씩 올려놨는데 올해 한 방에 그냥 내려간 날아간 거죠. 뭐 이렇게 보면 앞으로 뭐 3분기, 4분기 다 전망이 좋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는 일본 경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베가 그 뭐 고우투 트래블인가 해가지고 여행도 억지로 막 가게 하는 이유가 경제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나저나 이 기사를 보면서 사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최백용 교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 3분기 아마도 한 플러스 2% 3% 정도 성장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주말을 통해서 우리나라 확진자 엄청 쏟아졌잖아요.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는다는 어떤 그 전제 하에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또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도. 맞습니다. 3분기, 4분기가. 오늘 하루 종일 그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목사 뉴스가 나오는데 지금 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수감 중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한 거잖아요. 집회 열고 그래서 뭐 대규모 집회 열어서 연설도 하고 그 사랑제일교회에서는 뭐 교인들 뭐 잠적하고 검사 회피하고 뭐 확진자 뭐 이송 중에 도주하고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거 너무 화가 나는 일 아니에요, 이거? 신앙인 종교인이라는 이로서 이해가 안 가는 저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질서를 파괴시키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이거는 반사회적인 어떤 사람들이 하는 짓인 거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거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분노를 좀 유발시키고 있는데 특히 자영업자들이라든가요. 저희 이제 대학가 같은 데도 이제 2학기 때부터 좀 대면수업 할 줄 알고서는 그러니까요. 대학가가 이제 그러니까 거기 이제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지난 1학기 동안에 그냥 아주 문 닫고 지냈어요. 또 대학가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대학가에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다 영업이 안 될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2학기 때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또 지금 이제 재유행이 이게 규모가 이렇게 커지면서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 아주 그냥 그 분노해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이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조금 전에 오늘 한 4시쯤인가요? 정강훈 목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대요. 그러게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퍼뜨렸겠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종교가 너무 이게 그러니까 그 상식 받고 너무 이게 저는 너무 미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래요? 자, 교수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고요. 라디오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화보청기의 전문적 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천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유일무이 경북 단 하나뿐인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가 세상 단 하나뿐인 당신을 위해 다양한 장학 혜택, 아낌없는 지원으로 여러분의 꿈을 더 크게 응원합니다. 경북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6분 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2달 보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정당 지지율에도 적잖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 어떤 의정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까요? 오늘은 안동 예천이 지역구인 미래통합당 김영동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김영동입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그러니까요. 그 총선 인터뷰한 게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넉 달이 지나고 있네요. 총선은. 그러니까. 예, 4월 15일 이후에는 넉 달째 맞습니다. 예. 자, 이제 국회의원 생활 하신 지 2달 보름 정도 지나고 있는데 눈코 틀 새 없이 바쁘죠? 엄청나게 바쁘죠? 예, 그렇습니다. 국회 사정도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수해 거기다가 코로나가 어제 오늘 계속 또 이렇게 확진자가 커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구례 수해 복구 작업 다녀오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당원들하고 또 지역의 봉사자들하고 그래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피해가 피해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그때 왜 통합당 초선들 전원이 다 수해 현장으로 다녀오셨다 그러던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18분인데 전원은 아니고 시간이 되거나 지역구 활동과 관련돼서 지원이 가능한 분들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궁금한 게 우리 김영동 의원님도 이제 호남을 다녀오신 건데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은 통합당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도 상승했다. 전체적으로 다 상승했지만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쪽 호남 지역민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직접 가보시니까. 제가 가서 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아유 미래통합당 의원들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냐 의외다.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땀 흘리고 일하는 모습 보시고 감사하다면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냐 이렇게들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저희가 낮은 곳으로 현장으로 이렇게 달려갔을 때 그것이 곧 우리 지역이든 어떤 지역이든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감동하지 않는가 막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예. 자, 우리 이런 어떤 재난이 있을 때마다 정치인들이 현장으로 달려가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개중에는 요즘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진만 찍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예, 이번에 좀 고설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이런 있었는데 자, 솔직히 현장에 가시면은 몇 시간 정도나 일을 하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제가 한 두어 번 이번에 제천하고 구례를 다녀왔습니다만 시간으로 따지면 9시, 10시 정도 집합해서요. 한 4, 5시까지 그렇게 거드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하세요? 예, 저희도 지역 주민들이 혹시 오히려 저희가 제대로 돕지 못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실까 염려하면서 행동거지 하나하나
조심해가면서 그렇게 진정으로 이제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오랜만에 삽질도 하고 그러셔서 몸에 좀 오랜만에 했습니다. 근육이 좀 많이 아프시겠어요. 안 하던 거 하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우리 김용동 의원님 하루 일정이 뭐 그냥 매일매일 다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지금도 사실 서울 올라가는 길에 예천 들렀다가 지금 길 위에 주유소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정 물어보신다 그러면 주말 주중에는 보통 이제 서울에서 의회 활동하니까요. 그렇죠. 주말에는 지역에 내려와서 뭐 될 수 있으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밤늦게까지 지역에 계시는 많은 분들 뵙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듣고 또 저희가 국정이 운영이 되는 부분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 소상히 그렇게 안내해드리는 그런 일정 소화하고 있습니다. 항상 잠이 모자르시죠? 차 안에서 작은 저희를 자는 그런 가정입니다. 대개 다 그러시더라고요. 지역구 의원들 보면은. 아직 뭐 괜찮습니다. 뭐 젊으시니까. 자, 이제 2달여 이렇게 국회의원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어떤 일을 좀 해오셨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이것도 좀 궁금해요. 뭐 뒤에 성과라고 먼저 말씀을 주시면 뭐 아직까지 2달인데 어떤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뭐 활동과 관련돼서도 지역이 시급히 원하는 입법 활동 뭐 예를 들면은 꾸준하게 제가 공약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안동에 있는 지원을 법원으로 승격한다든지 그다음에 곧 있으면 철도가 이제 새로 노선이 노정이 되면은 부철도 부지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활용과 관련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률도 좀 개정을 했었고요. 뭐 당에서는 최근에 뭐 윤리위원으로도 또 위촉이 돼서 당 내외에서도 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세종에 있는 중앙행정부처의 장차관인 뵙고 사실 지역 현안과 관련돼서 조금 더 많은 이해를 구하는 좀 발품을 파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성과라고 할 거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내놓을 건 없습니다. 이것도 뭐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워낙에 우리 지역 현안도 많고 중앙에서도 또 하실 일도 많고 그래서 정말 바쁘신데 이렇게 잠깐이나마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한 뭐 10분 15분이면 되니까요. 자주 좀 인터뷰를 좀 해주시죠.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사실 자주 인사드리고 될 수 있으면 좀 얼굴도 더 비춰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동 의원님께서 이제 뭐 성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성과가 있긴 있어요. 뭐냐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라는 게 있는데 이걸 69억 원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게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69억 원이면 꽤 많은 액수인 것 같은데요. 이게 혹시 그 지난 안동 산불 관련한 건가요? 산불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돼 있고 또 예천 안동 관련된 내용도 이제 장시적으로 저희가 원했던 사업에 대한 예산도 이번에 지급을 받았는데 뭐 저는 이게 큰 돈인지 몰랐는데 옆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는데 비결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기로 했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비결은? 일단은 세종에 가서 장관님들도 많이 찾아뵙고요. 특히 지난번에 산불 과정에서 진영 장관이 직접 산불 현장에 다녀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때 좀 많이 현장을 보시고 저도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만은 지역 현안으로 꼭 좀 챙겨주시라 이렇게 또 건의도 드렸던 것이 나름 결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도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될 수 있으면 발로 뛰어다니면서 설득하는 작업을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이 워낙 많아서 빨리빨리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다양한 입법 활동도 아주 부지런히 하고 계신데 최근에 철도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게 이 안동역 철도 부지 활용과 관련 있는 법안이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이게 철도시설관리공단만이 폐선로나 폐역사 또 그 인근에 있는 유휴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입의 여지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았었는데, 뭐 저 입법의 취지는 철도 부지 흔히 말하는 구 역사를
개발, 발전시키고 보존하는 데 있어서 안동 시민들의 뭐 이거는 법률이니까 다른 지역도 공이 적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설을 개발해야 된다.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률대로라면 안동역 부지나 폐설로 이런 걸 어떻게 활용을 할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을 하는 거군요. 최종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뭐 지자체에서 건의를 하긴 하겠지만 최종적 결정권은 여기에 있는데 이거 아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왜 지역민들의 민심을 다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를. 이 발의를 혹시 언제쯤 하셨나요? 대략? 3주, 4주, 한 달 전이고요. 이게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의 의견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몇 분이나 같이 발의를 하셨어요? 공동? 저희가 기억하기로 정확하게 한 40-50여 분 하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군요. 예. 꼭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 최근에 의성과 군위로 통합 신공항이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근데 아직 좀 과제가 많이 남아서요. 이 참 우리 의성 지역민들이 많이 좀 허탈해 하시던데. 그러니까 좋은 시설 이런 것도 군위로 다 가고 의성에는 소음만 남았다 이렇게 허탈해 하시는데 분개를 하시는데.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인접 지역 의원으로서 좀 이거 많이 관심을 갖고 좀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당연합니다. 이거는 전체 경북에서 영남 특히 경북에서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저희가 1심에서 단합된 힘으로 유치한 신공항입니다. 이게 유치를 하고 나서 어느 지역은 소외됐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성 국민들도 저는 좀 앞으로 조금씩 더 지켜봐 주시면 정말 공항 유치하기를 잘했다라는 말씀이 나올 정도로 흔히 말하는 개발 사업이든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안동이나 의성이나 예천이나 다 상주나 다 이 지역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소외될 수도 없습니다. 한쪽이 기울어지면 다른 쪽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혹시나 의성 국민들이 지금은 당장은 보이는 게 좀 작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어떤 단합한 힘을 보여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면 저도 반드시 의성 발전을 위해서 힘을 보태겠다는 그런 또 다짐도 약속도 드립니다. 질문이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이거 다음에 인터뷰를 해야 되겠네. 시간이 다 돼서. 지난주에 사실 저희가 이만희 의원 있잖아요. 경북도당위원장. 인터뷰를 했었는데, 김영동 의원님 열심히 의정활동 잘하신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던데, 앞으로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새로운 또 정치를 위해서, 정치 개혁을 위해서 그 패기 있는 아주 그 좋은 모습, 계속해서 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지역의 현안이나 문제에 대해서 듣고 해결할 수 있으려면 결국 소통이 필요한데요. 우리 MBC에서도 많은 소통의 채널로서 역할을 해주시면 저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의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들 하십시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이었습니다. 우리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기후 변화로 우리가 알던 장마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수증기가 많아서 변동성이 크지 않은 오호츠크의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장마 전선이 만들어진다는 게 보통의 상식이었는데요. 올해 장마비를 만든 건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아닌 대륙에서 이상 발달한 찬 공기였습니다. 대륙에서 만들어진 공기는 건조하기 때문에 금방 식고 금방 뜨거워져서 변동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장마 전선이 남부지방, 중부지방 또 북한을 오르내리면서 요동쳤고요. 기상청 또한 장마 전선이 비를 뿌리는 지점을 정확하게 예측하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1973년 통계를 시작한 이후로 역대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올해 윤활했던 만큼 무더위도 반짝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번 주 내내 맑은 하늘과 함께 또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 지역은 밤 기온이 25도를 넘지 않아서 열대야는 없습니다. 오늘 밤 예상되는 기온이 안동, 문경, 청송, 예천이 25도 예상되고요. 상주, 의성이 23도,
영양 영주는 21도, 봉화는 20도로 예상되면서 밤 기온이 봉화가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에 23도, 한낮에 35도 나와 있습니다. 청송 현재 기온은 27도, 체감온도 29.5도, 습도는 99%입니다. 날씨였습니다.